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업법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시간 때 우리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달 사항을 이제 전달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기업법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여러분이 또 필요한 부분에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우리 제가 이제 OT 수업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강의 자료는 다 받으셨죠? 그래서 강의 자료를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제3편, 이제 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은 이제 상법 총론, 상법 총론, 상법 총론, 어, 중에서도 상법 총칙 상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 해사법이 있습니다. 보험, 해상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상법의 제3편인 해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사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해사법보다 더 큰 이제 개념은 이제 기업이죠. 이제 기업법. 그래서 이게 정식적인 기업법은 없어요. 정식적인 해사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상법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회사보다는 기업이 큰 개념이다. 그래서 회사가 뭐 조합도 있습니다. 못하났네. 뭐 합자 조합도 있고 뭐 공동 기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명 조합도 있고 어떤 형태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공동 기업이든 전부 다 기업의 범주 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뭐냐 이 공동 기업 뭐 회사나 조합 등 이런 공동 기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회사가 되겠죠. 회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회사는 이제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 유한회사 이렇게 상법상 회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 회사가 아닌 회사는 우리 상법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회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자, 상법상 회사는 다섯 종. 우리가 이제 제가 줄입니다. 명자, 한명합자, 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이 다섯 가지 회사에 대해서 공통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일반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 우리 이 회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설립하고, 이 주식회사의 근본이 되는 자본금이 바로 주식이죠.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기관입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이나 그냥 들어보세요. 신주 발행이나 어떤 거.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회사의 계산이죠. 장사를 잘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또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멸 뭐가 있냐? 해산, 청산 또는 뭐 이런 게 있죠. 합병, 합병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리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 이제 상법의 제3편 회사 중에서 그다음에 이 상법상 회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회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 명자 한명회사, 합장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혹시 이제 그 이게 이제 CPA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옛날에 어음수표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법을 줄여서 외감법이라 합니다. 외감법. 그다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가 뭐 어떤 시험을 치고 어떤 자격이 있고 뭐 법인은 어떻게 만들고 공인회계사의 그 직무 제한이 있습니다. 21조와 33조인가 32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기업법에서는 상법의 제3편 회사를 공부하고 그 회사는 바로 이렇게 5가지 회사가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의 5가지에서 이제 회사의 일반론을 공부하고 이 회사의 개념, 설립, 운영, 계산, 소멸, 합병 이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 특징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외관법과 공인회사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를 공부하겠구나. 뭐 여기서 말했잖아 내가. 여기서 이 중요한 회사의 일반론을 공부합니다. 알았죠? 그 일반론, 법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이제 회사의 의의가 있어요. 회사의 의의. 그럼 보시면 회사의 의의, 뭐 개념 정도, 뭐 회사의 의의, 뭐 개념 이 정도. 그다음 이제 회사라 함은, 회사라 함은 상행이 이제 회사가 상행이란 말은 이제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유형을 상행이라죠. 그래서 이런 상행위는 우리 이제 상법 이제 총론에서 우리 공부할 때 기본적 상행위 있고 그다음에 준상행위 있고 보조적 상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이제 회사가 당연히 하죠.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태어나면 당연히 상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래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상법상 이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으면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리성과 법인성의 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 회사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뭐?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리성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법상 회사가 명자시 주요 이제 유책이 있는데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회사 모두 영리성과 법인성을 갖춰야 될까요?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왜?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 2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된다. 이해됐죠? 이 2가지 요건이 없었으면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회사?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가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리성은 자 보세요.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46조에 22가지 기본적 상행위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한 가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 상행위를 하면 당연 상행이 되죠. 그래서 이 당연 상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당연 상인이 되기 위해서 상법에 있는 얘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와 자기 명의와 그다음 기본적 상행이 이 3가지 요소가 있으면 자기 명의란 말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기본적 상행이란 말은 이게 이 46조에 있는 2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영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한다. 이런 요건을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당연 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 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회사는 영리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 상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도 영리성만 있으면 상인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꼭 기본적 상행위 22가지를 가지고 상행위를 22가지가 뭔데? 46조에 보면 22가지가 뭐가 있냐면 뭐 요즘 말하면 뭐 프랜차이즈, 리스, 그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대리상, 중개상, 공중적계급, 운송, 막 창고, 막 이런 것들을 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이 깊은 그런 내용들 22가지는 그냥 기본적 상행이래. 그걸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상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외의 것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예, 영리성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인들을 의제상인이래. 상인으로 봐준다, 의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영리성에 의해서 당연 상인이 되든 의제 상인이 되든 그 상인이 뭐가 있습니다. 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럼 그 영리성의 뜻이 뭐냐? 이윤 추구가 맞아요. 그래서 영리성은 이윤 추구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 그럼 회사가 계속 돈만 벌고 부유 경제가 좋다. 이게 영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이윤을 반드시 이렇게 뭐야 분배해줘야 된다. 분배. 누구에게? 예, 주주들, 사원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리성은 분배성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분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분배가 일어나야지만 영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는 영리성은 이윤 추구만으로 족하다 이러면 틀렸어요. 왜? 이윤 추구가 플러스 분배까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회사가 당연히 상인이 되든 상인으로 봐주든 어떤 목적이든 영리성이 있으면 그 영리에 의해서 분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영리성하고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CSR과 관련돼 있다는 말인데 일정한 경우 기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원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니, 기업이 그 주민들에 의해 어떻게 해요? 공장을 만들었다. 그럼 그 공장에 대해서 이제 일거리는 창출되지만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기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도 혼잡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기업은 계속 돈만 벌고 떠난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정한 경우 기업의 영리성에 의해서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이런 CSR은 바로 이 회사의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호보험회사는 회사가 아니에요. 재단법인은 장학회야. 장학회가 여러분 돈벌이 하는 회사예요? 아니죠? 공법인, 공법인 중에 특히 국가, 지자체, 얘들은 아니잖아. 상법상 회사가 아니다. 영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럼 상호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회사가 아닐까? 여러분 딱 보세요. 이제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영리성은 뭐냐? 바로 이윤 추구에 의해서 분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회사가 다 있어야 돼. 그럼 이런 요소가 없으면 회사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상법상 회사가 안 된다 이 뜻이야.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상호보험 회사가 있어. 자, 회사를 말 써서 그럼 이게 상법상 회사인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제 X 상호보험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냐면 A, B, C, D 회사가 각각 1억씩 출자해서 만든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럼 4억이죠. 다 더하면 4억에서 A가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A, B, C가 X 상호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자 만들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돈을 몰아주는 거야. 4억 모았는데 A가 사고가 났어. 그럼 이 돈을 다 A에게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몰빵을 해준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돈이 없어. 또 1억씩 모았어. 그것도 B가 사고가 나면 B에게 주는 거야. 이 분배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분배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윤 추구에 의한 분배일까요? 아니면 이건 뭐해서 자기네끼리 걷어서 준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갯놀이지, 갯놀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영리성이 없어. 그럼 이런 분배가 일어나더라도 이건 영리성이 결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리성이 없으면 회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여기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뭐야? 그냥 뭐 일반 보험회사겠지. 상법상이, 특수한 뭐 보험회사지. 상법상 회사는 아니야. 이해됐죠? 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성을 보겠습니다. 법인성. 자, 법인성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이익이 인정된 단체, 즉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등기를 하면 인격이 갖춰지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면 권리 능력이 있죠. 권리와 의무가 주체된다 이 말이야. 그럼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 보세요. 회사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럼 법인 등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격 있는 단체 권리 능력에서 인정됩니다. 그럼 법인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회사가 되는 거야.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 옛날에는요. 옛날에 여기 객주로 가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에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서 169조에서 사단성이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기존의 회사의 경우 이때 회사가 되기 위해서 요건이 영리성, 법인성, 사단성이 있었어요. 영리성, 이윤 추구에 의한 분배, 법인성, 등기 해야 되고 사단성, 사원의 단체야. 그래서 지금은 영리성과 법인성만 있습니다. 왜? 169조에서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사단성이 있었어. 사단성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 사원들의 단체야. 사람의 단체 또는 사원의 단체 같은 말이죠. 사원의 단체. 그럼 단체가 되려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2인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삭제됐어. 왜 그러냐면 유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즉 발기인, 사원이 한 명 있어도 된단 말이야. 1인 회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이 사단성이 회사의 일반 원리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이 있어야 돼. 단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그러나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에 의한 설립이기 때문에 사단성이 필요 없어. 그럼 얘는 단체성이기 때문에 즉 사단성이 요구되지만 얘는 사단성이 요구되지 않아. 이해됐죠?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한 명 합자에서는 사단성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회사는 이제 1인만 됐기 때문에 사단성이 요구되지 않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중요성, 사단성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중요성 빼고 그래서 이제 이 1인 회사가 가능하다 또는 1인 유한 책임 회사, 1인 유한 회사가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사단성.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단성이 요구되고 이 회사에서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영리성과 법인성만 있게 된다. 이해됐죠? 예, 이해하고 있죠? 예, 지금 요거 이해되고 있죠? 이게 지금 법인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주식회사, 이 갑주식 이 법인 회사죠. 여기 대표이사 누가 있냐? A가 있다. 얘가 혼자 주주야. 이해됐죠? 예, 이 사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A 1인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발생 시 B에게 금 10억을 빌립니다. 누가? A가 빌리겠지. 근데 A가 보세요. 빌림. 빌린단 말은 어떻게 된다? 예,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대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빌렸다. 그런데 A가 10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어. 미국 갔어요. 근데 보니까 B가 이제 돈을 받으러 왔지. A 갑회사에, 갑 주식회사에 왔어요. 이 껍데기만 있는 거야, 이 사람. 예, 이 사람 뭐야? 1인 주주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뺏기면 A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유령 페이퍼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는 누구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냐? 응? 갑, 갑 주식회사에게 변제를 못 받아. 왜? 이 껍데기 회사야. 그리고 A에게도 변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 A가 채무자를 누구로 했을 것 같아? 자기로 했을 것 같아?
갑으로 했을 것 같아요. 갑으로 했죠.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런 거야, 지금. 채권자가 B죠. 예. 그럼 채무자 누구야? 예, 갑 주식회사로 돼 있어. 이런 상황. 이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런 상황일 때. 그럼 여기 A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연대 채무를, 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1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때문에 A가 10억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 B는 도대체 누구의 돈을 받아야 돼? 여기 가니까 지금 직원들만 있고 대표는 없어. 껍데기야. 그 변제받을 수도 없고 A에게 변제받을 수도 없고 얘 도망가잖아.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는 이 법인격을 살짝 어떻게 해요? 예, 기절시켜야 돼. 기절시켜야 돼. 법인격을 부인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각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해야 돼. 이 법인격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얘는 해산 청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껍데기를 싹 벗겨내니까 이제 이 그 안에 알맹이 A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A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사단성하고 관련돼 있고 이게 뭐였어? 법인성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이론이냐? 법인격 부인론이야.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를 있다. 구성원이 누구야? A하고 우리 사례에서는 누구야? 우리 사례에서는 여기 밑에 아래 사례에서는 이게 누구야? 구성원인 A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야. 누가?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는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회사를 혼자 만들었다. 그 회사하고 여러분 별개 독립된 인격체. 아, 이 내 회사 때문에 내 거다. 그러면 깜빵 갑니다. 배임죄,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구성원인 A와 독립된 인격체의 갑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 이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 A가, 유한 책임을, 유한 책임을 진단 말은 각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 A가 채권자에 대하여 유한 책임을 집니다. 즉, 자기 출자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따라서 A가 회사 설립 시 1억 원, 1억 원을 출자한 경우 그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함.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가 혹시라도 책임을 지면 아, 나는 1억만 회사를 만들 때 투자기 때문에 이것만 날리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억을 빌렸잖아. 그럼 남는 장사했네 9억. 그럼 전부 다 여러분 전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 국민이 돈을 다 빌려 회사를 그냥 유령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마 1억짜리를 다 만들어 놓고 회사를 아니면 5천만 원도 되겠네? 아니면 10만 원짜리도 회사 만들 수 있네? 만들 수는 있지. 그 어떻게 돈 많이 빌려줘 다. 삥 뜯고 다 도망가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책임을 지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야. 그게 법인격 부인론이야. 그래서 구성원인 A와 이게 1인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알았죠? 예. 합은 별개 독립된 인격체다. 그래서 이게 유한 책임 남용을 방지하는 거야. 뭔 말이야? 내가 투자한 1억만 책임지면 된다? 그럼 장사 잘하는 거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뭐야, 그럼? 법인격 부인, 실질법상 근거 없어. 법이 없어. 이건 판례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타단성과 관련된 1인 회사에만 발생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명합자에서는 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죠. 왜? 왜? 얘들은 사단성이 요구되잖아. 2인 이상이기 때문에 1인 회사가 나오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1인 회사가 발생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1인 회사인 주식, 유한, 유한 책임 회사에 적용될까? 얘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간단하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의의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다. 영리성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법인성과 사단성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2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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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나눠서 제가 업로드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좀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